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드렸죠? 아론의 책님. 저는 뭐 줄여서 보통 아론님이라고 불러드리는데, 아론의 책님 모시고 역시 진솔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론님. 안녕하세요. 아론의 책입니다. 예,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역시 뭐, 다른 분들처럼 역시나 오늘도 이제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하는 대화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 아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의 뭐 떨림과 긴장과 설렘과 여러 가지 아마 기분과 감정이 공존할 거예요. 어찌됐건 뭔가 좀 재밌고 좋은 한번 영상을 오늘 한번 남겨보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죠.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역시 뭐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보통 제가 항상 서두에 드리는 질문이죠. 닉네임이 아론의 책님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닉네임, 활동명, 뭐 필명, 어쨌든 여기에 담긴 의미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이제 중남미에서 봉사활동을 10년 전에 했을 때, 그때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게 되면서 스페인의 이름으로 정했던 게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제 스페인에 가서 가이드 생활을 했었고, 5년 동안 하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에 귀국하게 되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는 하지 않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서평도 남겨보고 글도 써보면서 2024년도부터 블로그를 하면서 그냥 아론과 책을 합쳐서 그냥 아론의 책, 이렇게 이름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만 모르는 거일 수도 있는데 혹시 저처럼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아론의 어떤 따로 의미나 이런 단어가 원래 있던 단어인가요? 의미가 어때요? 아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음, 그 이집트의 왕자 모세의 형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대단히 좀 중요한 인물이군요. 그 당시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길래 스페인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아론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음, 그러면은 뭐 역시 즉흥적으로 든 생각인데 질문인데 스페인어는 저는 뭐 요즘 말로 1도 할 줄을 모르니까 스페인어가 배우는 게 뭐 영어에 비해서 쉽나요? 어렵나요? 어때요? 저는 사실 이제 영어를 보다 스페인어를 더 쉽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네. 뭐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어때요? 약간 영어보다는 좀 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불규칙하게 말해도 의사소통을 하는 게 더 편안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스페인 그런 가이드를 해야지 해서 마음 먹고 스페인어를 배우신 거잖아요. 그, 그전에는 전혀 스페인어를 뭔가 배울 기회가 있었거나 뭔가 그런 거는, 그런 경험은 없었나요? 어때요? 스페인어는 제가 이제 중남미 봉사활동을 가서 2년을 살게 되면서 음, 생존형 스페인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 음, 스페인어를 배우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다가 근데 너무 스페인어가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시기에 음. 스페인 가이드라는 직업을 찾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스페인어를 배운 게 방금 말씀하신 생존을 위해서 네, 일상생활 어떻게 봉사활동을 가셨는데 일상생활을 일단은 해야 되니까 네네,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현지인 수준으로 대화가 가능한 건가요? 어때요? 현지인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스페인에 가서 음, 말하는 것 자체는 편안할 정도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거나 심지어 예를 들어서 가정인데 거기서 뭐 눌러서 이제 산다고 했을 때 큰 불편함이나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어쨌든 뭐 영어 포함해서 제2 외국어가 워낙 약하고 그래서 뭐랄까
모국어, 저희 이제 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를 좀 능숙하고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뭐 속으로 부럽다, 멋있다, 근사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영어는 워낙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뭐 스페인어 아니면 뭐 독일어 뭐 어쨌든 뭔가 좀 흔치 않은 거, 흔치 않은 언어를 하는 분들 보면 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스페인어 말고 또 다른 언어를 또 하실 줄 아는 언어가 있으세요? 어때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시작을 해 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단은 중남미에서 봉사 활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당시에 그러면은 봉사 활동을, 물론 저는 이제 아로님의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유 때문에 갖게 됐는지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게 됐는데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니까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해외 봉사 활동을 가시게 됐는지가 일단은 궁금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던 해인데, 제가 준비했던 그 기업들의 면접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취업이 너무 안 되고, 나는 조금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뭐 코이카라고 하는 해외 봉사 단체가 있다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그 물음이 저에게는 약간 그 당시에는 좀 도망치고 싶다.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된 내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게 해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일종의 도피성으로 이제 해외로 그럼 봉사활동을 가게 되신 건데 그럼 막상 이제 가셨을 때 가시고 나서 생활을 좀 어떠셨나요? 어, 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곳에 떨어져서 좀 많이 좀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거의 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농촌에 음, 파견된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음.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이 좀 있었겠다, 그죠? 네, 제가 또 갔던 엘살바도르라는 곳이 그 당시는 세계에서 살인율이 1위였던 국가였거든요. 어이쿠. 그러면은 뭔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공포? 근데 제가 수도에 갔을 때는 좀 공포가 있었어요. 음, 왜냐면 마라라고 해서 마약 집단들이 있어서 음, 서로 총기로 이렇게 음, 살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음,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예. 근데 제가 살았던 곳은 실제로 시골이어서 네. 마라가 없었습니다. 어, 마약 갱들이 없었어요. 제가 살던 곳은 청정 지역. 다행이네요. 네네, 오히려 다행이었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체감하는 그런 뭔가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셨겠다, 그죠? 저는 없었는데 다른 단원들이 그런 일을 당했죠. 어이구. 음, 어쨌든 아론의 책님은 그런 일을 안 겪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한 2년 정도라고 하셨나요? 어때요? 그 봉사활동 기간이? 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은 돌이켜 봤을 때 뭐 어떤 점이 좀 느껴졌거나 어떤 점을 깨달았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자유를 얻었던 것 같아요. 자유. 좀 뭔가 추상적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뭐 무엇에 대한 자유? 어떤 자유일까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다른 사람 평가에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 봉사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곳에 외국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움직여도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다른 사람의 뭔가 의견이 됐건 조언이 됐건 이런 거에 좀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내 혼자만의 뭔가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또 오롯이 내가 지고 그러한 네네.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자유를 느끼고 자유를 얻은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뭔가 기분, 감정, 느낌이 거기 현지에서만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쭉 그런 게 이어졌나요? 어때요? 한국에 막상 또 들어와서는 또 이제 현실적인 일들을 부딪히고 다시 취업을 또 준비하면서 또 그걸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음, 조금 한국 사회에 맞게 내가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음, 어떤 내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생각들을 눈치껏 음. 잘 수용하지 않으면 적응하기 어렵다는 거를 느꼈고 그래서 또 스페인에 가게 됐습니다. 아하, 일종의 뭐라 그럴까? 쳇바퀴처럼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런 약간 음, 역마살도 있었다고 느낍니다. 네. 역마살. 그러면은 스페인 얘기는 좀 이따 여쭤볼 텐데, 봉사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했던 전공이 이 농업이랑 환경이랑 같이 합쳐져 있던 부서였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나니까 다른 나라의 농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봉사 자리가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이 파인애플로 유명한 지역이어서 그 파인애플 농작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음, 그곳에 파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뭔가 성과라고 해야 되나?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나요? 어때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이 그 환경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음, 전염병이 좀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농작물의 전염병. 음, 그 농작물 전염병으로 생산량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거기 있는 수리시설 같은 거를 다시 정비하고 그리고 농작물에 필요한 농약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줘서 수확량을 그 당시에 제가 프로젝트 끝났을 때는 30% 정도 증가하고 결과가 그렇게 음.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좀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겠다, 그죠? 엄청 저는 행복했어요, 사실. 근데 뭔가 내가 되게 쓰임 있는 일을 했네. 네네, 존재감도 느낄 수 있고, 그죠? 맞습니다. 되게 큰 기여와 공헌을 한 거니까 그들에게. 어, 감사하죠, 저도. 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역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면서 여러 글들이라든지 보니까 스페인에서 이제 코로나를 겪으신 걸로, 그죠? 네네. 어쨌든 그럼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다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걸 돌아가면은 들어오셨다가 한국에 다시 뭐 역마살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지만은 다시 또 한국에 적응하게 되고 다시 또 스페인을 그래서 가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네. 그 즈음 해서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진 건지 어떤 삶을 사신 건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코이카 귀국하고 나서 한국 그렇죠. 생활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한국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전에 이제 현지에서 느꼈던 자유, 이런 게 다시 없어지고, 다시 일종의 원위치 된 거죠, 리셋. 다시 또 한국에서의 네.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원상복귀 돼가지고, 다시, 스페인으로 가게 됐다. 아까 네네. 거기 말씀 지점이 있었잖아요. 그 네네. 지점부터 한번 말씀을 듣고 싶네요. 예. 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시 직장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거를 시도를 하면서 어, 보면 제가 이제 중남미에서 봉사했던 것처럼 뭔가 제가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거기 음, 회사의 스케줄에 다 맞춰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다시 하게 되면 이 배웠던 스페인어는 다시 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한국에서 취업을 해서 지내는 것보다는 스페인어를 정말 사용하는 그 스페인이란 국가에 한 번쯤은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걸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가 안 올 거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고민을 한 8개월 정도 하다가, 네. 아,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체코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음,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체코에서 가이드를 하게 되는지 물어보게 됐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그 업체를 소개해줘서,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는 이제 기회를 얻게 됐죠. 음. 근데 가이드라는 뭔가 일, 직업에 대해서 제가 또 깊숙하게는 모르니까 이게 뭐랄까 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스페인 가이드 일을 해야 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게 사전에 뭔가 스페인 언어도 되게 많이 이렇게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되고 스페인에 대한 그런 지리적 특성과 어쨌든 뭔가 관광 명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한 상태가 준비가 된 상태여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언어라든지 그러한 현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현지 가이드 일을 시작 스타트하면서 동시에 배워 나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면서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전혀 못하셨던 분들도 네, 오셔서 스페인어로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거의 제가 상대했던 거는 스페인 사람들을 상대했던 게 아니라 음, 한국에서 스페인을 여행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음, 스페인어를 잘 못하시더라도 가이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스페인에 대해서 빠삭하게 뭔가 알고 계신 상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스페인 가이드를 시작할 당시에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하고 공부했던 뭐 기간이 길었나요? 아니면은 역시 그냥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게 벌어진 일인가요? 어때요? 아니요, 사전에 그래도 음, 저는 한 달 정도는 좀 합숙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냥 약간 그 회사가 조금 공부를 조금 강하게 시키는 곳이어서 약간 합숙을 했거든요. 밖으로 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공부를 하게끔 50일 동안 조금 좀 빡세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면은 그 공부라는 거는 뭔가,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말 그대로 뭔가 이 현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이런 거를 말씀하시나요? 그런 정보는 사실 현지에 음, 가서 배웠고 그 네네네. 전에는 응. 유럽사, 종교사, 미술사, 철학 어,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했어요. 좀 더 이 상위 개념의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네네. 인문학적인 기본 베이스를 공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단순하게 현지에 대한 뭔가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 역사와 뭔가 문화와 이런 종교 철학 이런 거를 아울러서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 생각까지는 제가 미처 못했네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알았어요. 네. 그냥 저는 그냥 짧게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어디에 뭐가 유명하고, 뭐, 여기에는 이거는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맛집이라든지 뭐 이런 건 어디 있고, 어쨌든, 뭐, 교통편은 뭐 이런 약간 피상적이고 되게 좀 가벼운 그런 정보 제공 정도만 일단은 가이드 하시는 분들의 가이드의 뭔가 업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자기가 하기 나름이겠다, 그죠? 내가 좀 더 네네. 이 투어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이 관광 오신 분한테 남들과는 좀 차별적으로, 너무 그냥 구글이든 뭐든 그냥 쉽게 검색해서 책에서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 말고 좀 더 내가 네네. 뭐 심도 있는, 그죠? 가치 있는 내용을 좀 전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그런 뭐라 그럴까 여행 업체 입장에서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여행객의, 관광객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좀 잘하는 음. 업체여서 방송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네. 아론님도 방송에 나오시고. 아니요, 저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렇지는 선배들이 않고. 많아서 제가 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야, 그러면은 그런 스페인에서 그러면은 이제 가이드 일을 하시면서 기간은 어느 정도였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면 한 5년 정도? 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다, 그죠? 네네. 그러면은 다양한 관광객을 대하고 접하고 뭔가 그렇게 안내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뭐, 유독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어때요? 야, 이분 정말 기억에 남는다, 잊지 못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사실 좀 많죠. 좀 이제 어, 제가, 음. 음, 제가 소매치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 네. 어이구. 투어 하다가 소매치기를 제가 당했거든요. 근데 보통 가이드 분께서 관광객들 분한테 항상 이제 당부를 하잖아요. 소매치기를 네.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런 와중에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죠? 창피하게도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손님들과 같이 이동하고 있는데, 음. 음악을 틀고 출발했는데, 내릴 때 음악이 꺼져 있는 거예요. 왜 음악이 중간에 꺼져서 버튼이 눌러졌나? 보니까 제 핸드폰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아,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참, 좀 당황스러웠겠다. 그죠? 뭔가 네. 관광객들 앞에서 면도 안 설 수도 있고, 그죠?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아유. 그러면은 5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뭐, 그때의 경험은 또 지금 돌이켜봤을 때 어떤 경험으로 남아있나요? 어때요? 그래도 그걸 갔다 오고 나서는 네. 뭐 해외에서 여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도전하는 것 자체가 겁이 좀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전혀 새로운 일을 하신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가이드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정말 네, 아주 가깝게. 그것도 뭐 1대1은 드물 것 같고 1대 다수로, 그죠? 네. 그러면은 뭐 나 애초에 처음부터 가이드를 해야지 뭐 이러한 생각이 있으셨던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처음 뭔가 했을 때 초반에라든지 어, 좀 힘들다? 뭐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정신적으로든 일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아, 뭐 그만둬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으셨나요? 있었죠. 그래서 약간 처음 갔을 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제가 생각했던 그런 환상과 동경의 유럽은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 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환상과 동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환상과 동경을 가지고 있으셨길래요? 그냥 이제 매일같이 좀 사람들이 여유롭고, 음, 그리고 뭔가 유럽은 항상 사람들이 뭐 책을 읽거나 맨날 오페라를 보거나 막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쵸. 맨날 뭐 이렇게 응, 잔디밭에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고 맞아요. 절대 뛰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뭐 낮에도 커피 한 잔 뭐 가까운 사람과 아니면은 뭐 낮술 한 잔 가볍게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말 그대로 이제 뭔가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여유잖아요, 여유.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근데 그게 아니던가요? 다른 사람은 다 그런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바쁘니까 음, 그걸 못 누리고 사니까 그 회의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일종의 뭐 그들과 나의 괴리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내시거나 보내셨어요? 그 1년 차 할 때는 주간에도 뭐 가우디 투어라고 해가지고 그 투어를 하고 저녁에는 바르셀로나에 고딕 지구가 있는데 고딕 지구 야경 투어를 하고 뭐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 거의 12시 되고 뭐 음, 이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바로 또 출근해야 되고 음, 그런 생활을 1년 동안 하니까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음, 근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분명히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어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1년 하고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조금 너무 모르는 결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네. 그냥 조금 더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2년 차례 가게 되면서 음. 그게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2년차, 3년차 이제 횟수를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 좀 나아지던가요? 또 환경적인 부분도 나아지고 음. 무엇보다 월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시 못하죠. 네, 그게 엄청 컸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그렇게 고되게 일을 하는데 뭔가 보상이 그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면은 돌아오는 보상이 그죠? 그러면은 약간 의욕도 덜 생길 수도 있고 사기도 저하되고 그죠? 근데 다행히 이제 1년 차 때는 사실 제가 바빴던 이유가 음, 저는 그게 이제 일당제가 아니라 월급제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받았어요. 최저시급을 받은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일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 되겠죠. 근데 그렇죠. 이제 2년 차가 되면서 제가 이제 수당이 올라가니까 쉬는 날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 좋았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뭐든 적절하게 좀 동기가 부여되는 그러한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지 사람이 그죠? 네. 뭔가 좀 일할 맛도 나고, 좀 덜 힘들고, 덜 지치고, 덜 피곤하고, 그러면 3년차, 4년차, 5년차 할수록 점점 점점 일이 많이 좀 네. 수월해지고, 아, 이 일이 뭐 내가 맞다, 적성에 맞다, 뭐 이러한 느낌이 오던가요? 어때요? 네. 한 3년 차 때부터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음, 스페인어도 조금 더 좋아지고, 네, 그리고 그 지역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 어딜 가든지 현지인들하고 대화해서 물어보면 되니까 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스페인에 그래도 웬만한 분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어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네.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지역에 대한 애착도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나 스페인에서 더 오래 살고 싶다, 내지 계속 살고 싶다, 뭐 예컨대 이민 같은 거, 그런 마음도 혹시 드셨나요? 어때요? 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면 그걸 실행으로 옮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정착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네, 영주권 비자도 그 당시에 알아보고 있었고, 그리고 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그게 사용될 수가 없게 됐죠. 야, 코로나라는 게 큰 변수로 작용을 했네요. 엄청 큰 번수였죠. 예. 만약에 진짜 코로나라는 게 없었으면은 이제 아예 스페인 현지인이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5년 정도 스페인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 길 수도 있고 뭔가 우리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스페인만의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점이 가장 좀 좋게 다가오나요? 다른 것보다는 좀 이제 사람들이 이 먹거리가 풍부하고 해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밝아요. 음, 인사를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약간 올라라고 그런, 하던가요? 네, 올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개인적인 말씀을 살짝 드리면은 유럽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몇 안 되는 국가 중에서 한 국가가 스페인이었고 네네. 스페인이 정말 가장 좋더라고요. 지금의 이제 제 아내죠. 당시엔 제 여자친구였는데 어쨌든 여자친구 그러니까 제 아내도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나라가 스페인이고 근데 저도 추억을 떠올려 보면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밝아요. 친절하고 그리고 뭐 이게 해가 길다 해야 되나? 낮이 길다 해야 되나? 이거 왜 이렇게 해가 안 지지? 그래서 정말 활동이 자유롭고 어쨌든 계속 밝으니까 그냥 사람도 밝고 날씨도 밝고 그냥 다 밝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어쨌든 좋은 추억 경험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저에게도.
바르셀로나셨어요? 바르셀로나 갔었죠. 그리고 뭐 똘레도 뭐 그 폴레. 비슷한 곳인지 모르겠지만 마드리드는 잠시 거치는 정도였나? 어쨌든 예,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하신 뭐 가우디 어떤 뭐 그다음에 구엘 공원 뭐 이런데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가는 곳 있잖아요. 그런 스팟이라 네네. 해야 되나? 그런 곳 위주로 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뭐 밝고 그런 거 말고 또 스페인은 뭐 이게 좋더라. 내지 아 이것 때문에 진짜 스페인에서 계속 살고 싶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어때요? 저는 음식이랑 물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음식이 잘 맞더라고요, 저는. 음, 스페인 음식 저랑 잘 맞았어요, 저는. 음, 그리고 스페인 음식. 물가가 쌌어요. 제가 지냈을 때는 음, 약간 삼겹살 같은 거 한 근에 3,500원 이 정도였거든요. 제가 감이 안 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3,500원 아니고 얼마 있을까요? 한 근에? 한 근에 14,000원, 15,000원 하죠. 뭐 엄청난 차이네요. 네네. 음, 그렇군요. 야, 참 어쨌든 사람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 변수에 의해서 그죠? 살짝 바뀌는 게 아니고 완전히 경로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정말 스페인에 정착을 했을 수도 있는 삶인데 인생인데 네. 이게 코로나라는 변수로 인해서 완전히 경로가 180도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당시에 코로나 상황은 좀 어땠어요? 얼마나 좀 심각했을까요? 그때 이제 저희 가이드들이 있었던 곳 중에서 제일 심했던 곳이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제일 그 피해가 심했고, 네. 그 다음이 스페인이었어요. 네, 막 뉴스에 그렇게 나온 게 기억이 납니다, 얼추. 정말 심각할 정도로, 그죠? 어, 안 좋았던 상황이. 그거를 이제 현지에서 직접 겪으신 거잖아요. 앰뷸런스 소리도 들리고, 음, 사람들 나오지 말라고 통제하고, 막 이러니까, 네, 약간 무섭더라고요. 뭐 식료품도 못 사게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거의 그 집에 있는 거, 구금이네요. 네, 야, 근데 이런 여행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전염병이 창궐을 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인 거잖아요. 이제 그럼 더 이상 뭐 스페인 정착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가이드 일 자체를 더 유지할 수가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가이드 일 자체가 아예 끊기고, 음,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게요. 뭔가 나한테 주어진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해내야 될 일. 그게 본업이 거기서는 가이드였는데 그거를 네, 못하게 되면 그저 붕 떠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허, 그러면 그 코로나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그런 가이드 일이 중단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다시 한국행으로 귀국을 결심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럼 그때 뭐랄까 심정은 좀 되게 씁쓸하고 안타깝고 내지 뭐 분노? 화도 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아니 왜 하필 지금 잘 하고 있고 1년 차, 2년 차 어려운 힘든 시기를 잘 겪어내서 이제 막 좀 자리 잡고 소위 말해서 자리 잡고 이제 실력 능력도 이제 좀 생기고 익숙해지고 수월해지고 뭐 영주권 이런 거 해서 정말 좀 더 소위 말해서 이제 잘 되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뭐 여러 가지 생각과 뭐 세상 탓과 어쨌든 뭔가 이러한 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또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그냥 처음에 든 건, 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살고 싶다. 그 살고 싶다는 코로나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네,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으니까, 그냥, 생존의 위협감까지 네, 느끼셨네요. 네네, 그게 다른 거를 좀 이제 눌렀네요. 그게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게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음, 계속 있으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들리니까 음. 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게 더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돌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하긴 정말 뭐 무엇보다 앞서는 게 인간의 뭐 생존 욕구잖아요. 그죠? 뭐 네. 정말 말 그대로 살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정말 좀 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한국행으로 결심하셔서 한국에 돌아오신 게 몇 년도인 건가요? 2020년도에 돌아왔습니다. 6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벌써 한 5년 전의 일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뭔가 애정을 들여서 하던 현지 스페인에서 가이드 일을 이제 종료를 하고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을 때, 오시고 나서 그러면 어떤 게 뭔가 생활을 하셨어요? 어떤 뭐 마음 자세로 임하거나, 처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떠한 연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냥 뭔가 음, 의욕을 잃었다? 뭐 무기력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좀 뭐 같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좀 정신적인 충격이 컸거나 스트레스 컸거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때요? 그 해가 그냥 저한테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 좀 힘들었던 해여서 음, 어머니나 아버지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고 네.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살피고 같이 회복하느라 제가 뭘 일을 하고 뭐 그럴 만한 여력이 사실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음,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네네. 그러면은 뭐 돌아오셔서 언제쯤부터 얼마가 좀 지나고 나서야 이제 소위 말해서 나도 좀 돌보고 이제 내 삶을 좀 다시 좀 꾸려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8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8개월 그냥 정도? 이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디에 뭐 취직을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이제 삶이 좀 진행이 된 건가요? 당시에는 제가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했을 때 뭔가 말로 하는 직업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던 시기였어요. 계속 음, 코로나가 때문에 음, 뭐 가이드나 뭐 어떤 관광 뭐 이런 것들 쪽 자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동안 콜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했었었어요. 어, 그러면은 역시 뭐 콜센터 하면은 감정노동, 감정 소모가 또 심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이셨을까요? 근무하신? 1년 좀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 네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뭔가 심리적인 상태랄까, 뭐, 전반적인 게 어떠셨나요? 음, 생각보다 그 많은 분들이 그 불만이나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사분들과 격렬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상처를 저도 많이 그때 당시 좀 입었던 것 같아요. 음, 뭔가, 뭐, 소위 말해서, 콜센터마다 좀 상이하겠지만은,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죠? 뭐, 네네. 가장 흔한 예로, 아무리 뭐, 고객이 쏘아 붙이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상식에서 어긋난, 뭐, 언어를 사용하거나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콜센터 직원이 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뭔가 흥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먼저 전화를 끊거나 하면은 뭐, 안 된다. 라고는 그냥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고 음, 했었는데, 네,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굴을 네,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음, 타인에게 되게 잔인한 말들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물, 모르겠어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뭐냐면, 아니, 뭐,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그냥 유체 이탈식으로 아무리 나한테 욕을 한다 해도 그냥 나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로버트처럼 그냥 대하면 안 돼?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뭘 안 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게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하려고 우리 마음은 먹는데 음, 그냥 이제 상대방이 처음부터 욕을 하면서 네, 그렇게 거친 말을 내뱉게 되면 음, 당연히 감정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이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도 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이 정혜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워낙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상담을 받고 하지만 하다가 이제 콜센터 그런 곳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내담자로서 상담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그런 콜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나를 지우는 일이다. 나를 지워야 된다? 내가 지워진다. 그 말에 되게 가슴 아프게 와닿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일을 하면 할수록 뭐 타이든 자이든 간에 내가 점점 뭔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낄 때, 그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지워야 되는. 그래서 그 말 하나로 얼마나 감정 소모가 소진이 많을까. 그러면 혹시 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이런 상담을 받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런 적은 따로 없었고, 그냥 음, 저는 그 점심을 간단히 먹고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게 유일한 어떤 휴식이고 힐링이었어요. 음, 그게 여러모로 그래도 도움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산책이 얼마나 좋은지를 느꼈던 게 음, 오전에 안 좋았던 그 소리가 산책을 하면서 잊혀지니까 그냥 음, 나에게 집중하고 그냥 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그냥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래, 오후에는 좋은 일만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들어가니까 음. 그래도 1년 넘게 버텼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혹시나 뭐 퇴근 후에 뭐 가족이랄까, 가까운 지인이랄까, 이런 분들에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푸념? 좀, 어, 나 좀 이랬어. 이런 게 힘들어. 이런 게 스트레스. 이렇게 좀 대화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런 식으로 풀거나 뭔가. 많이 도움 받았죠, 사실. 아, 그런 네, 식으로도. 네. 그러면, 가족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면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안타까워 하시죠. 음, 그리고 뭐, 좀 빨리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도 하시거나,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음, 적성과 맞는 일을 해야 되지. 음, 그냥 단순히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는 건 음,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고 조언을 해주셨죠. 네. 아유, 어쨌든 1년 넘는 시간이라는 거는 정말 특히나 그 일로서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뭐, 역시 밝은 약간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뭐 아로님의 뭔가 삶, 역사를 좀 끄집어내고 같이 또 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아로님의 그런 또 여러 글을 보다가 요러한 일이 이러한 경험을 하신 걸로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일종의 설상가상으로 한국에 오신 뒤에 교통사고를 네네네. 당하셔서 뭐 허리도 좀 다치시고 뭐 그것 네. 때문에 회사를 좀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까지 좀 가게 됐다고. 당신은 네네네. 그거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2024년에 제가 이제 1월 달에 설 이제 신청 마치고 출근길에 가다가 이제 거기서 신호 대기여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저의 차를 받아가지고 뒤에서부터 앞까지 쭉 받아서 그래서 그때 이제 크게 허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음, 입원했습니다. 그분은 뭐 졸음 운전인 거예요? 뭐예요? 그분 말씀으로는 졸음은 아니고 네. 자기가 핸드폰을 잠깐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음주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도 자기가 인정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허리가 많이 그때는 많이 다쳐서 음. 바로 퇴원할 수가 없어서 3주 정도 이상 입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그러면은 다니시던 회사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제 퇴사를 해야 됐던 상황인 건가요? 네네.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제 무거운 거를 가끔씩 들기도 하고, 음, 뭐, 오피스 업무도 보긴 하는데, 이제 무거운 것도 때로는 들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막 허리 아프다고 안 들고 이러기에는 좀, 음, 일을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뭔가 관계가 막 틀어지고 이럴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나가는 건 서로에게 피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당시에 또 뭐 어떠한 생각들이 드셨나요? 뭐, 사실은 뭐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울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이 풀리려고 하면은 음, 자꾸만 어려운 일이 오니까 네. 남들은 뭐 쉬운 버전의 인생을 살고 나는 하드 버전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자꾸 이제 터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중요한 뭔가 순간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되게 답답하거나 짜증나거나 어쨌든 괴로울 때가 내가 원해서 하는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고 네네.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될 때잖아요. 근데 그러한 선택이나 결정에 뭔가 해당되는 게 뭔가 마이너한 문제라 사안이 아니야. 되게 인생의 중요한 사안이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게 심적으로, 그죠? 괴롭거나 화나거나 그렇겠어요. 그죠? 그냥, 아, 뭔가 좀 초월한 사람처럼 아니면 이제 성인 군자처럼 하하허허, 아이,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물론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덜 받고 하겠지만은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그죠? 그러면은 회사를 퇴사하시고 나서 이후에 삶은 어떻게 이제 그러면 진행되신 거예요? 작년 일이라고 하시면은 진짜 불과 이제 얼마 안 된 최근 일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또 어떻게 흘러오신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때는 뭔가 인생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려고 좀 좋은 책들을 찾아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웠을 때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이 문제를 책을 통해서 풀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읽고 블로그라는 걸 2월 달에 시작하면서 내 생각이라는 거를 최초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제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전에도 책을 읽으시기는 꾸준히 읽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책을 읽기는 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읽고 좋은 부분에 감명만 받았고 음. 거기서 끝내는 독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뭔가 읽고 쓰기가 병행된 독서를 네, 하게 된 거네요. 네. 블로그를 포함해서. 음, 그러면 이 읽기와 쓰기가 병행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뭐 말씀도 잠깐 해주셨지만 치유라든지 그런 거 좀 내가 어떻게 좀 변하던가요? 그거에는 그냥 이제 작가의 좋은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해서 멈췄다면 그 작가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내 삶의 어느 지점에 있었을까?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지점에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어야 될까? 라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음, 질문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뭔가 답도 찾거나 생각하게 되고 네. 독서 중요하죠. 근데 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독서로만 그치는 것보다는 그죠? 이제 쓰기와 병행된 독서, 흔히 말하는 아웃풋 독서가 좀 더 좋지 않나 싶네요. 그죠? 네. 그러면 현재 이런 글 쓰는 작가, 요 일 말고 따로 본업이 또 있으신 건가요? 어때요? 지금은 그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어떤, 뭐 이제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랄까 아니면 과외 선생님? 네, 약간 학원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어쨌든 뭔가 또 따로 업이 있으신 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네. 아마 아로님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실 테지만 되게 따끈따끈한 일종의 소식이잖아요.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죠? 네네. 예. 책 제목이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책 제목은 야, 나도 가자. 스페인이고 부제는 가이드가 소개하는 스페인 여행 100배 즐기기. 예. 책 표지 너무 예쁩니다. 정말. 그리고 스페인답게 강렬한 빨간색으로, 음, 되게 멋져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뭐 음, 어떻게 쓰여졌고 왜 쓰게 됐고 뭐 어떤 책이다. 뭐 또는 이제 되게 뭔가 스페인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야 돼? 여행 답사기라 해야 되나? 기행문이라 해야 되나? 이런 류의 책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제 이번 책은 다른 그런 책들과의 차별점은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의 뭔가 책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 네. 사실 뭐 잘 나오나요?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이건 두겠습니다. 그냥 처음에 이 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어, 내가 사랑하는 스페인을 누군가가 여행을 했을 때 그 여행에서 이 책을 보면 마치 가이드가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러한 안내서 같은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대상이 처음에 아내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아내는 스페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페인을 여행을 한다면 아내에게 이런 말들을 들려주고 싶은데 이 여행지는 이게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상을 하다 보니까 글이 처음부터 잘 써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과정이 다른 책들과는 좀 달랐던 게 다른 책들은 정보가 다양하다면 이 책은 조금 다양한 정보도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어떻게 보면 스쳐 보이는 모든 그 명소들이 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서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했구나. 요런 좀 깊이 있는 에세이면서 또 입문서면서 또 여행 정보가 있는 그런 여행 가이드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첫 책이잖아요. 네. 주위 반응은 어때요? 어,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여쭤본 반응은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하지만, 그러니까 네. 첫 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책님 이제 주위 지인이라든지 아론님을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가 책을 썼어? 언제부터 책 쓰는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어? 뭐 이러한 반응이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예. 네네. 어때요? 뭐 친구분들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기타 등등. 조금 제 친구들이 저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책이 혹시 나오고 나서, 책은 어떻게 뭐 만족스러워요? 어때요? 책이 저는 뭐 항상 개인적으로 100%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지만은 어때요? 저는 너무 저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음, 그러면 이후에 또 책을 앞으로 이제 아마 계속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후에도 또 뭐 스페인 관련 책이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지금과 같은 형식의 또 책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계획이라든지 그러한 게 있으신가요? 어때요? 뭐 당장은 사실 뭐 여행책을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뭐 꼭 여행책은 아니더라도 스페인에서 살면서 여행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있었던 에피소드를 담아서 음, 약간 좀 다양한 인간들을 만나서 느꼈던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을 써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여행하니까 그 류시화 시인 있잖아요. 네네, 좋아합니다. 그분이 뭐 시인이기도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여행을 특히나 이제 인도 여행 다녀와서 여러 책을 내시잖아요. 거기에서 현지에서 뭔가 있었던 일화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깨달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에세이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되게 저는 인상 깊게 본 책들이 몇 권 있는데, 뭐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들은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런 류의 책을 내셔도 괜찮겠다, 그죠? 예, 안 그래도 저도 요시아 작가님을 워낙 좋아해서 음, 책들 보면서 네, 그분이 인도에서 느꼈던 것들을 쓰듯이 음, 저도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화들이나 이야기들을 네. 그냥 소소하게 한번 적어보는 책을 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책에도 혹시 아론님이 거의 사진이 실렸다고 하면은 직접 찍으신 사진도 많이 실렸겠다, 그죠? 여기 있는 책의 80%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야, 그러면 평소에 사진에도 어떻게 관심이 좀, 사진 찍는 거에 대해도 관심이 많아요? 어때요?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 음, 각도나 음, 여행에서 인생샷이 나올 만한 곳들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야 그 고객한테 좋은 여행 추억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하긴 여행하면서, 여행이라고 하면은 이 사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 그죠? 네, 뭐 시쳇말로 남는 게 사진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죠? 근데 정말 물론 가서 눈에 담고 그 시점, 그 순간을 오롯이 즐기고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근데 시일이 지나고 보면은 이게 사진이 몇 장 없거나 남기지 못했으면 정말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죠? 갔다 와서, 다녀와서 사진을 보면서, 저때 저랬지, 그때 이랬지, 뭔가 소위 말 추억 돋고 회상하게 되고, 두 번, 세 번 여행을 갔다 온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게 사진 같아서. 음, 아무튼 그런 류시아 작가님이 쓰신 그런 책들처럼 아론의 책님도 그렇게 뭔가 담담하게, 담백하게 글과 그다음에 뭐 현지에서 찍은 사진도 곁들이면서 그런 책을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다, 그죠?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 여행을 하는 거는 뭐 예전 어렸을 때부터 뭐 좋아하셨나요? 어때요? 여행? 뭐 한국이든 해외든 뭐 통틀어서. 공경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많이 못해서 음, 저는 그러니까 20대 때 뭐 여건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유럽 여행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부러웠고 그걸 되게 동경했었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중남미의 해외 봉사 활동 간 것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해외에 대한 동경, 음, 그곳은 어떨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특히나 뭔가 내 주위라든지 어떤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 세계가 다가 아니고 다른 세계를 접하고 경험을 하는데 나는 그것을 못하면은 더 그것에 대한 뭔가 갈망이라든지 그런, 그죠? 네. 욕구가 커질 수 있겠다,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혼자서 만약에 여행을 많이 간 경험은 아니시더라도 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혼자 하시는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가족이 됐건 누가 됐건 같이 하는 걸 즐기시나요? 어때요? 어, 개인적으로는 여행은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 그러면은 보통 혼자서 여행하는 것들을 좀 두려워하거나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분들에게 뭔가 드릴 수 있는 뭐 조언이랄까?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어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곳은 일단 안 갔기 때문에 혼자 음, 다니더라도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고, 음,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너무 늦은 시간이나 너무 이른 시간엔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그 보호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하더라도. 예. 음, 그 안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약간의 그 방심이나 네, 또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어떤 음, 사건과 만나면서 결국은 음,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혼자 여행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전혀 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네, 다 할 수 있는 것이만 기본적인 안전을 항상 본인 스스로가 음, 시간이나 또는 활동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신다면은 꽤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 비해서 음, 조금 웬만하면 혼자보다는 친구랑 같이 다니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공감이 됩니다. 맞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물론 뭐 혼자 다니는 여행도 좋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다 보니까 뭔가 위험 지역이라든지 위험한 시간대라든지 그런 거는 좀 피해서 여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음. 다음 질문을 드리면 아까도 잠시 나온 얘기 중에 독서 책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니면 꼭 최근에 아니더라도 뭔가 되게 좀 감명 깊거나 인상 깊은 책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뭐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랄까?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어때요? 작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좋았던 책, 지금도 읽고 있는 책이 웨인 다이어가 쓴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날들이라는 것이 그 순간순간에 모여가지고 오늘을 이룬다는 생각을 저에게 많이 깨닫게 해준 책이어서 저는 실패나 실수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깨졌던 책이 메인 다이어가 쓴 그 책이어서 너무 음, 제가 좋아하고 즐겨보고 또 마음에 어떤 자신 스스로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인생에서 많은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좀 털어낼 수 있는 책이 저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워낙 뭐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그죠?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읽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죠? 일종의 뭐 메멘토 모리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다수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울면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일종의 시한부 삶을 사는 건데, 그거를 망각한 채 누구든 너무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누구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이 인생, 이 삶인데, 그거를 전혀, 그런 점을 전혀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고 나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나는 뭐 100세 시대, 120살까지 당연히 살겠지.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뭐 그렇게 해서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잊게 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너무 진부하고 식상한 말이지만은 뭐 오늘이 뭐 그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었다. 지금 오늘이 그죠? 그래서 항상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는 거, 음,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를 항상 떠올리고 되뇌이면서 살아야지 이 오늘을 충실히 살 수 있고 오늘을 좀 농밀하게 살 수 있고 오늘을 좀 즐겁게 행복하게 좀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사람이 뭐 살면서 실패, 실수 뭐 이런 거 어떻게 안 하고 살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는 다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나론의 책님께서 이렇게 또 아마도 제독을 몇 회 독이신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읽으신 게 아니고 여러 번 읽으실 정도로 되게 좀 좋으신 책이라고 하시니 꼭 한번 적어도 일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또 질문입니다. 요즘에 AI가 워낙 소위 말해서 핫하잖아요. 네. 이 AI가 점점 하루가 멀다 하고 발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나 이제 저나 아론의 책님은 읽고 쓰는 삶을 이제 앞으로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AI가 뭐 독서나 글쓰기나 이런 거에 뭔가 미치는 영향이랄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엄청 긍정적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음, 음, 긍정적으로 좀 더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론님의 생각을? 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기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개인에 의해서 가능해진 게 AI라든지 다양한 플랫폼들이 오히려 개인이 언제든지 그 글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가 작년에 썼던 글을 챗 GPT에 써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변주해서 다시 글을 쓰기도 하고,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단상단상 같은 것들을 비슷한 것들로 다시 써달라고 하면 또 다시 글을 써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제가 글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떻게 음, 보면 저한테는 비서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서 뭐 에이전트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AI가 발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국은 이 작가들 또 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가진 생각들을 더 창조적으로 끌어내서 그 AI를 활용하는 방식들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이미 그러면은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과도 이렇게 뭔가 교류를 개인이 이제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돼. 네. 아로님은 지금 뭐 말씀을 들으니까 이미 되게 영민하게 AI를 글쓰기에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공감을 하는 게, 뭐, 이러한 우려도 있잖아요. 사실 AI를 너무 쓰거나 의존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뭐 글쓰기 능력이 퇴보하거나 사고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뇌가 굳거나 할 수 있다. 근데 말 그대로 거기에 너무 의존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그 소스가 되는 거, 알맹이가 되는 거, 내 콘텐츠만 굳건히 지키고 잘만 활용만 한다고 하면은 되게 좋은 유용한 나의 개인 비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나 일종의 작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니까 그런 콘텐츠를 생산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AI를 무조건 글 쓰는 사람은, 아, 절대 그거는 쓰면 안 돼. AI가 쓴 글은 글이 아니야. 내지 AI의 도움을 받은 글은 내 글이 아니야. 그거는 글로 인정하면 안 돼. 저는 뭐 이렇게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좀 전에 제가 음, 언급했듯이 그냥 A부터 Z까지 뭔가 AI에게 쓰라고 맡긴 글은 내 글이 아닐 수 있지만 내가 기본적인 뭐 골격이라든지 기본적인 핵심 메시지나 주제 그거를 잡아준 상태에서 뭔가 좀 살을 보태거나 자료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글은 충분히 제 글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네. 말씀을 드리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게 확 스쳐 지나간 내용 생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물론 그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은 미술 작품 분야 있잖아요. 네. 미술 작품 분야 제가 뭐 한 5년이나 10년 전 전혀 모를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고 하면은 하나의 작품을 무조건 그 작가 한 사람만 그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된 하나의 사건이 조영남 씨의 사건이거든요. 네. 일종의, 그러니까 조력자, 어시스트가 있어서 하나의 작품에 내가 메인이 되는 주 작가가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도와주는 일종의 협업이죠.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러면은 뭐 이게 글로 치면 대필 이런 것처럼 그 네네. 사람이 조영남 씨가 한 게 뭐 그 사람이 진짜 작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어쨌든 뭔가 소송이든 뭐든 그런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간의 맥락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하나의 글을 통해서 AI가 뭔가 도움을 받은 게 일부 가미가 됐다 하더라도 중심이 되는 게 사람인 사람, 작가가 쓴 것이 맞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거는 그 사람이 쓴 글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나무라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갖거나 비난을 해야 될 일일까라는 생각에는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작가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다시 여쭤보면. 네네. 이러한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술 작품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사실 그 분야가 과거에도 이미 그것들이 이루어졌었어요. 음, 음, 17세기 그 루벤스라는 화가는 그 공방에서 굉장히 많은 제자를 두고 있었는데 음. 대부분의 그림들은 다 제자들이 그렸어요. 네. 마지막에 자기가 마무리 그림 루벤스 사인만 하면 나갔어요. 아니,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 메인 작가의 뭔가 뭐라 그래야 돼? 화풍이랄까? 그런 것들을 100% 재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이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그 작품 자체가 음, 아주 누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한테 줄 거라면 루벤스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렸겠죠. 네, 그렇지 음, 않은 경우들 일반 대중적으로 파는 그런 그림들은 음. 그거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없어요. 이야, 근데 그 어쨌든, 정도의 실력. 음, 일반인이 보기에는 뭔가 되게 차이를 캐치할 수 없을 정도로. 못 근데 느껴요. 뭐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음, 이 작가의 뭔가 터치감이나 화풍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어, 음. 근데 그 오래전부터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그럼 그 작품을
구매하거나 받는 사람도 그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뭔가 조수를 두고 그런 조수들과 함께 그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메인 작가의 작품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그런 조수들이 사람이 아닌 AI로 그냥 치환됐을 뿐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아마 좀 사람마다 의견이 분명 갈릴 거예요. 네. 좀 논란의 여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역시나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제 생각은 뭐, 그렇다고 일단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그냥 좀 AI가 점점점 더 발달하면 발달했지, 갑자기 이제 AI가 쑥 사라지거나, 갑자기 뭐, 그죠? 없던 일로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저는 거스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좀 영민하게 이 시대의 흐름이란 파도에 좀 올라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말 좀 조심하고 지킬 건 지키면서 잘 똘똘하게 좀 써야 되겠죠. 예,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AI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시대의 파도일 수 있고, 과거에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사회에 많은 편의로움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AI도 그런 과정을 겪는 과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든 변화가 생길 때는 과도기를 겪지 않을래야 겪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과도기라는 거를 겪게 되고, 그때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고, 명과 암 중에서 어두운 부분이 좀 더 도드라지게 부각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 결국에는 각 개개인이 좀 스마트하게 잘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휴, 벌써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왔네요.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오늘은 거의 뭐 준비한 질문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질문 몇 개만 남았는데, 제일 말미에 이제 드리는 그거를 드리기 앞서서 혹시 오늘 뭐 이 인터뷰 이제 끝나기 전에 요 얘기는 한번 꼭 하고 싶었는데, 요 주제는 꼭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뭐 이랬던 게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런 거 없으시면은 없다고 말씀 편하게 해주셔도 되고.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멀리 있지만 네, 같이 있는 것처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네, 그리고 이런 모임이나 만남들이 더 많아짐으로써 더 좋은 생각들이 교류되고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음, 되게 기쁘고 감사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랄까, 기술의 발달에 일단 감사해야 되고, 그죠? 뭐, IT가 됐건 뭐가 됐건, 그죠? 그리고 참 좋아요. 저도 이런 시간이, 그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아론의 책님 말씀대로 그냥 바로 실제로 앞에서 뭔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질감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언제 어디서 해요? 진짜 못, 집사람하고도 사실 못하고, 친구들하고도 못하고, 기회 자체가 없어요. 뭐, 너 진지충이냐? 뭐 이러던지, 아야,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뭐, 책이고 독설이고 글쓰기고 나발이고, 제가 뭐 이렇게 좀 과한 표현을 써서 그런데, 뭐 그런 재미없는 말을 하고, 딴 얘기, 뭐, 십중팔구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주제,
이런 너무 좋은 얘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작가님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안해 주셔서 제가 사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아유, 행복하고. 아닙니다. 네, 저는 또 이러한 제 인터뷰 요청에 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제가 고마울 뿐이죠. 왜냐면은 역시나 말씀드렸지만은 이전에도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이런 뭐랄까 온라인 콘텐츠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용기가 필요하고. 네, 음. 그래서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남은 질문 몇 가지를 드릴게요. 네. 아론의 책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음, 어렵죠. 되게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주 생각을 안 했으면은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 되게 네, 막막하고. 근데 이번 참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예, 시간은 네, 좀 이렇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이 되게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지나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지금 이렇게 작가님과 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겐 사실 행복 그 자체이거든요. 뭐라 딱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그냥 이 하루하루에서 누워지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하루에서 주어지는 게 충실한 하루의 그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렇죠. 뭐 일종의 그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뭐 포장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네네. 이 순간의 기쁨, 즐거움, 그게 곧 뭐 행복인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지금 기쁘고 즐거워, 기분이 좋아. 그럼 그게 뭐 행복인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이 사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행복을 너무 막 대단하고 거창한 걸로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도.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걸 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이 빠졌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아니면 꿈,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어, 올해에는 개인적으로는 전자책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싶고, 그런 전자책을 좀 많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네,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독서도 하고 글도 쓰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 글쓰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독서의 즐거움, 글쓰기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면서 작가들이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올해의 어떤 목표, 작은 그런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음, 되게 좋은 취지다, 그죠? 같아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아론님의 그런 전자책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읽고 쓰는 삶에 동참하시길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오늘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지금 진행을 했는데,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래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 오래 만난 사람을 인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시간이. 그래서 너무 좀 음, 신기한 것도 있어요. 작가님을 늘 이렇게 영상으로도 안 보고 글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대상인데 오늘은 정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직접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지만 생경한데 너무 그 자체가 즐거웠어요. 그래서 음, 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남자 둘이 이렇게 수다를 이렇게 떨 수도 있구나. 아,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들을 거부감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놀랍고 또 너무 음, 신기하고 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더 많은 분들이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과 이런 대화를 하면 약간 저는 힐링이 좀 되거든요. 제가 아,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마음껏 해서 솔직히 누가 어, 물어봐 주지도 않았던 질문들을 그 질문이 되게 하나하나가 음, 제 안에 알이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다 꺼집어내지 말 못했던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게 도와주셨어요. 또, 음, 음. 과찬을 넘어 또 극찬을 해주셨네요. 예, 네, 진심, 진심. 너무나도 이거는 좀 많은 음, 분들이 이 어떤 작가님과의 이런 인터뷰를 통해 많이 자기 마음도 한번 펼쳐서 보고 또 그런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뭐 정말 고맙게도 그거를 또 알아주셔서 정말 고맙네요. 정말 제가 바라던 바이거든요.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터뷰님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좋은 정보나 뭐 인사이트, 통찰, 뭐 노하우 이런 거를 시청자분들과 저에게 전달해 주는 그거를 저희가 듣는 그런 목적 취지도 있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이런 인터뷰가 이런 인터뷰를 함으로써 자신의 뭔가 내면에 있는 얘기를 꺼냄으로써 자신의 삶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몰랐던 부분을 이번을 기회 통해서 내게 이런 점이 있었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게 좀 이번 인터뷰에도 뭔가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에 내심 좀 뿌듯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이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게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독서를 하고 글쓰기라는 걸 넘어서 작가가 되시고 또 이런 인터뷰를 경험해 보시고 또 직접 이런 인터뷰를 해보시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 함께 박근필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꿈을 가지고 즐겁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정말 이런 영상을 좀 많은 분들이 보셔서, 책을 읽으면 저렇게 좋은가 보다. 글까지 쓰면은 더 좋은가 보다. 어, 내친 김에 나도 그러면 작가 한번 해볼까? 나도 할 수 있겠지. 한번 해보지. 한번 해보자. 이러한 좀 마음을 한 분이라도 더 가지시면은 그걸로 뭐 이런 콘텐츠 영상은 성공한 게 아닌가 싶네요. 이미 성공한 컨텐츠입니다. 너무 아이고, 좋아요. 끝까지 저의 또 어깨를 으쓱으쓱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1시간 반가량 너무 또 진솔하게, 성실하게 또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아론의 책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